자, 시작하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자, 우리 프린트 한번 풀어보자. 우선은,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 우리 원주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번 시간에도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건데, 지훈이 여기 봐봐, 그냥. 내가 풀 시간 줄게. 이거 풀 시간 줄게. 자, 원주각은 뭐에 비례해요? 자, 기본적으로 원주각 누구 거야? 대답해봐. 누구 거야, 원주각은? 호 거라고 했잖아, 그지?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호에 대한 원주각. 그지? 이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사실이 있지만, 호 거야. 이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도형에서 원주각이 보여. 막 다양한 도형이 섞여 있을 때. 그럼 이 원주각이랑 누가 비례한다 했지? 중심각이랑 2분의 1배 차이 나요. 중심각이랑 원주각 비례해요. 그리고 중심각은 뭐야?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비례하고, 부채꼴의 넓이랑 비례하니까 원주각도 얘네들이랑 어떻게 될 거다? 비례할 거다 이거지. 비례할 거야.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볼게 이제 원주각의 합이 몇이야? 중심각의 합이 몇이야? 중심각의 총합은 원에서 중심각의 합은 몇 도야? 360도야. 이거의 절반이 원주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라고까지 너네가 기억하면 괜찮은 거지. 그지? 도형에서 안 보겠지만 오늘 최종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봤지.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이 호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펼쳐질 거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 원주각 누구 거라고? 이 호 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이랑 이 원주각은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지?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웠어. 이거 저번에도 내가 복습했던 거야. 저번에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지워버릴 거란 말이야. 지워버릴 거야. 지우고 나서 요게 이제 칸을 탁 칠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요각이랑 요각이 같으면 이 사각형은 한 원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내가 원을 지웠을 뿐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구나.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구나. 그래서 같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된다고. 그 내가 자꾸 말하잖아. 원주각 누구 거야? 호 거야, 호 거. 호 거라고 얘들아.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보이지 않는 이 호를 너네가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딱 보인다고 생각해야 돼.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이렇게. 이상한 게 보여요. 뭐가 보여? 호가 보여? 맞아? 호가 웃고 있네. 눈이야. 코야. 글쎄. 관심 없어? 재미없어? 딴 생각했어? 눈 같지 않냐? 눈? 코, 입. 그래, 그만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면 이렇게 원주각이 보여야 돼. 그리고 또 뭐 할 거야? 원 안에,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해 있어요. 내접해 있을 때, 이 마주보는 이 두 내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에 쭉 연장선을 거서 이 외곽도 몇 도? x가 됩니다. 그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뭐가 나올 거야 이번에도? 또 지우겠지. 그지? 지우자. 바깥에 있는 원을 지우자. 바깥에 원을 싹 지워줘. 자, 이렇게 원을 지우고 났더니 요 x랑 요 마주보는 요 각의 합이 몇 도? 180도야. 그럼 이거는 한 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야? 이 두 개를 섞어 놓을 수도 있겠지. 그지? 사각형이야, 얘들아. 사각형이야. 사각형이지만, 이게 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원주각 활용이었어. 이게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이 원이 있고, 여기서, 접선이 싹 하고 지나갈 거야. 이게 접점이야. 그때 이렇게 현이 싹 하고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각을 이룰 거야. 그러면 이 각은 뭐랑 똑같아? 이 현을 머금고 있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랑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가 x면 얘도 x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 그지? 증명도 되게 열심히 했었지. 맞아? 자, 요거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야, 그럼 뭐야? 배운 게 꼴랑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될 거야? 도형이 막 섞이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아, 근데 이것도 배웠구나.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할까? 지울게. 그 중에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하나. 또 하나가 이렇게 반지름 길이는 달라도 돼.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접했어. 이 접하는 요 선, 요 접했어. 그때 이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접했어. 그러면 여기에 요 접점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냥 하나 그릴게. 그릴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그릴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 두 개 보여? 이 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선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평행할 수밖에 없어. 그럼 왜 평행해요? 라고 말하면 방금 배운 거 활용하는 거야. 뭐야? 자,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x가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 x가 막곡지각이니까 여기도 x겠지? 그리고 또 뭐야?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랑 그 호가 이루고 있는 원주각은 어떻다? 같다. 그럼 요 x 같으니까 엇각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아, 이 두 선은 뭐가 된다? 평행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또 뭐도 돼? 이런 것도 있지. 내접하는 거.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조금 큰 원이 있어. 그때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접하는 공통접선이 지나갈 거야. 그럼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져.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고, 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이 두 선은 뭐다?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다? 모일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고. 왜요? 라고 말하니까, 자, 요 각이랑 누가 같아? 이 각이랑 같지? 방금 본 거? 그지?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랑 원주각이랑 같다. 또 뭐야? 이 큰 원에서도 봤을 때, 여기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랑 뭐가 같다? 이 호를 머금고 있는 원주각이랑 같다. 하니까. 여기가 x, 여기도 x니까 뭐가 성립해? 동의각이 성립하기 때문에 둘은 모일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는다는 거지. 괜찮아? 자, 내가 길게 또 설명했다. 자, 이런 기회들을 버리면 안 돼. 멍하게 보고 있으면 안 돼.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만 너네 당연히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고 까먹으면 뭐 니네 손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어떤 아이들의 그 마음가짐이니까. 자, 보자. 다음 그림에서 CT가 있는데, CT가 접선이고, 얘가 63도입니다. 그랬을 때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번에 내가 지훈이랑 우리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얘가 뭘 지나고 있어? 이게 무슨 선이야? 원의 중심 지나는 선을 지름이라고 하지? 지름 나오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아, 반원의 원주각은 90도요를 쓰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선을 여기다 그어야 돼, 그래서. 그 뭐야? 이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지. 맞아? 그지? 여기 90도야. 그럼 뭐가 돼? 여기 63도야. 이게 뭔데?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 63도니까 이 현을 머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 요게 몇 도야? 이 63도랑 똑같은 얘가 63도가 되는 거 맞니? 맞겠지, 그지? 끝났네, 그러면. 자, 여기 63도고, 요가 구해야 되겠다, 그지? 63도 90도니까 요가 몇 도야? 여기 27도지? 그지? 27 더하기 63이 90이어야 되니까, 그럼 뭐야?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아요가 되니까, x 더하기 27은 63도요. 27도 넘겨서 빼주면 몇 도 되니? 36도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지?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활용할 거다. 괜찮아? 자, 이제 넘어갈게. 자, 2번 보자. 자, 2번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이래. 자, 이게 보니까, 접한데. 접한이니까 또 접선이고, 막 현과 이루는 막 각, 막 이런 거 쓰겠지. 근데 어쨌든 x가 어디야? 여기 구하는 거야? 그럼 좀 시작을 해보자. 이 각은 누구랑 똑같아?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호의 원주각인 여기가 x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도 보이냐면 얘들아, 원 안에 뭐야?
사각형이 내접해 있지. 그치?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 180도 막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102도야? 요 마주보는 거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몇 도? 72도. 답이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쓰고 싶단 말이야. 썼어. 78도. 78도, 78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거 호의 길이 같다고 줬지. 그지? 호의 길이 같다고 준 거 왜 줬을까?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원주각도 같지만 또 뭐도 같아? 현도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길이 같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그지? 이 호의 현이랑 이 호의 현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네. 아, 그러니까 180도에서 102도 빼면은 78도니까 이게 절반씩 먹는 거지. 그치? 78도의 절반이 몇 도? 39도지. 여기 39도, 여기도 몇 도? 39도. 그냥 막 두서없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냥 막 써본 거야. 그냥 막 쓴 거야. 여기까지 막 다 썼어, 얘들아. 다 썼어. 이제 뭐 해야 되니,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뭐도 보여! 평행한다도 써 있어. 씨, 난리 났네. 그치? 쓸 수 있는 거 엄청 많아. 뭐야, 끝났네? 끝났어. 뭐야? 평행하니까. 각. X 몇 도야? 39도네. 그럼 78도는, 의미가 없었네. 그지? 그냥 써본 거야. 쓸 수 있는 게 많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써볼 수 있는 게 많다고. 그치? 근데 다 보여야 돼. 어떤 문제에선 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봐. 풀시간 줄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답도 다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삼각비랑 섞인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 원에 내접하는 ABC에서 9cm입니다. 사인 A 값을 구하세요. 자,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를 쓰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나와야 돼?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냥 한번 말할게.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삼각비에서 사인 값이 나올 수 있어. 그게 언제일까? 요 문제랑 상관없어. 무조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려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돼. 근데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않아도 너네가 사인을 쓸 수 있는, 삼각비에서 사인을 쓸 수 있는 딱 하나의 유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넓이 구하는, 넓이 주어졌을 때야. 넓이. 2분의 1 AB sin X 기억나? 넓이 공식 이거잖아. 야, 직각삼각형 아니야. 여기가 X야. 여기가 AB야. 그럼 넓이 줬어. 그럼 뭐야? 넓이는 몇이야? 2분의 1 AB sin X. 여기서 그냥 바로 쓸 수는 있어. 그지? 물론 여기서 수선의 발 떨궈갖고 요 높이를 이제 사인을 쓴 건 맞는데, 그냥 이제 직각삼각형이 안 보여도 넓이가 주어지면 사인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넓이가 아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9라고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름을, 원의 중심 지나게, 요 선을 내가 이렇게 지름이 되게 이게 싹 그을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마저 B에 그어줄게. 다시 여기 좀 둥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B를 향해서 싹 선을 그어줄게.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 노란색 삼각형이. 노란색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그래, 직각삼각형. 삼각비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 뭘 알아?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 안 같아? 왜? 원주각이니까. 이 호의 원주각이니까 같지. 그럼 여기가 A면 요 각도 A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네요. 그지? 있네. 그랬을 때 반지름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이 몇이야? 12여. 와, 빗변이 12였어. 그러면 sin A를 구하는 거야. A에 마주보는 변이 9고 빗변이 10이니까 sin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빗변분의 높이요. 즉 4분의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너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계속 떠올려. 뭐야? 방법이 뭐야? 직각. 반원의 원주각 90도. 지름 지나기. 반원의 원주각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 우리 질문 받고, 원주각 파트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통계 파트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건, 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이제 4번이야. 4번 아까 설명했던 거다.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x를 구하라고 했네. 문제 읽지도 않을게. 그냥 그림만 볼게요. 문제 보자마자 x를 구하랜다. 그 우리 이 도형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봐봐, 이게 무슨 선? 접점이지, 그지? 선이 이렇게 공통접선 그어질 거야, 그지? 그래서, 현과 접선이 이루고 있는 각과, 호의 원주각이 같습니다 하면 결론이 뭐였냐면, 얘랑 뭐야? 평행하는 거였지. 그림이 어쨌든 평행하는 거야. 맞아? 증명 안 할게. 아까 했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면. 각이어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네. 맞아? 여기 x 되겠다. 그랬을 때 48이랑 x고 얘가 25도고 또 뭐 준 거 없나? 없네요. 그죠? 48x 그래 놓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여기 두 내각이 합은 외곽과 같으니까 요 삼각형의 외곽이 여기잖아. 여기가 48 더하기 x?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48 더하기 x. 그래서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x. 요거 여기니까 여기 48. 48도, 이렇게 역각이니까 48.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가 안 보이네요? 그지? 문제는 다시 볼까? 문제 읽어야겠다. 그냥 바로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자, 오늘 다음 그림은 P에서 접한다. P를 지나는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A, B, C, D라 할 때, 얘는 접선이야. 누가 접선이야? BC. 직선 BC. 직선 BC가 접선이구나. 다시. 요거 접선이네. 이 접선이네. 요거 접점이네. 그지? 요거 접점이니까. 그럼 봐봐. 현과 접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은 이 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원주각이랑 같으니까 여기 몇 도야? 여기 48도네. 접선이었네. 그럼 끝났지? 25도, 48도, 48도 더하기 x가 180도입니다. 48 더하기 x 더하기 25 더하기 48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더하자. 이 둘 더하면 96이야. 96이랑 25 더하면 121이야. 121이 이항하니까 x는 180에서 121을 뺀 게 되겠지? 몇 도? 59도가 답이 되겠네. 그지? 이해하니? 그래서 문제에서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잘 봐야 돼. 지금 선생님도 문제 안 읽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억각으로 풀어야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했어? 문제 읽어봤지? 그랬더니 문제 좋네. 이게 접선이라고. 이게 접선이었네. 얘한테는 접선이 아닌데 얘한테는 접선이야. 그럼 써먹어야지. 그지? 접선이라고 하니까 보이네. 얘랑 같다는 게. 이렇게. 안 보이면 못 푸는 거고 보이면 풀리는 거야. 원주각이 그래서 어려워. 단순히 계산이 그냥 쭉쭉쭉 돼갖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주각을 마무리할게요. 괜찮아? 이따가 다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저번에 스텝 2 숙제로 내줬었는데 스텝 2 보자. 스텝 2 하고 오늘 통계 나가자. 오늘은 여유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자, 질문해. 채원이도 질문 그냥 편하게 해. 어차피 오늘 시간이 많아, 얘들아. 우리가 방학 때도 열심히 진도를 쭉쭉쭉 빼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진도가 끝나니까, 책이 끝나니까, 괜찮아. 네, 뭐 해볼까요? 스텝 3에 3번? 2에서 3번, 이거? 이거?
자, 보자. 이거 스텝 2에서 한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연 A, D, B, C의 교점을 E라고 합니다. 자, 뭐 샬라샬라샬라 나왔고요.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 구해보자. 자, 여기가 X야. 여기 X고. 이거 어떻게 구할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선은 보이는 게, 두 내각이 합은 외곽과 같으니까 여기가 36 더하기 X가 되겠지. 그지? 요 삼각형 PCB에서. 맞니? 뭐 그런 것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야. 되게 쉬운데? 보이니까. 자, 다시 봐봐. 지금 이거 뭐 한 거야?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이 합은 외곽입니다. 썼지? 그리고 너는 명심해. 이 단원 명이 뭐야? 여기 무슨 단원이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원주각이지? 원주각이지? 뭐 찾아봐야 돼. 원주각이지? 내가 원하는 대답은 원주각이야. 원주각은 누구 거야? 그거 잊지 말라고. 내가 왜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 원주각은 호 거야. 봐봐. 이 x가 그냥 x야? 네 눈에 이 x가 이 삼각형의 각으로만 보여? 이 삼각형의 각으로만 보여?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거야. 이 x가 누구 거야? 호 거야. 호에 대한 원주각이지?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보이면 이제 눈이 열린 거야. 그럼 봐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x만 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있는데요. 이 호의 원주각이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x예요. 이걸 쓰는 순간 보이네.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으니까 82도는 뭐랑 똑같은 거야? 36 더하기 x 더하기 x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므로 x 두 개, 36 넘겨 빼자. 36 빼니까 6에 7이니까 46도. 뭐가? 2x가 46도니까 x는 몇 도? 23도 1번이 된다는 거지. 그지? 원주각 누구 거라고? 호 거. 호 거라고, 호 거. 자, 넘어가자. 몇 번 해볼까? 10. 18번. 채원이도 질문해. 해도 돼. 영상에서 했었대잖아. 영상에서 했었대잖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해. 했었대. 뭐하고, 너는, 영상에서, 너는 그때 직접 나랑 1대1로 했는데. 자, 보자. X의 크기. 다시 보니까 또 안 보이나 봐. 그러면, 잠깐만. 접선이라고 하네. 접선이고, 그다음에 연장선의 교점 X 크기. 뭐, 딱히 보이는 거 없는데, 뭐가 보여?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엔? 이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뭐야, 지름이지. 반원의 원주각은 90도 쓸 거야. 그래서 선을 여기 그을까? 여기 그을까? 막 좀 고민이 되네 또. 여기 그을까? 여기 그을까? 여기 한번 가보자. 그때도 고민하면서 걷던 것 같은데. 여기 선을 그으면 여기 90도지? 맞아? 90도야. 90도니까 90도에서 64도 빼주면 여기가 26도가 되겠네. 맞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지? 어쩌라고 해야 되네? 그래서 요걸로 갖고는 안 풀리네? 그럼 다른 데 선을 그어야 돼. 그럼 여기 안 보인다, 그지? 여기서 선 안 그을게. 자, 다시 그을 거야, 그러면. 그럼 어디에 그을 거야? 반원의 원주각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선을 긋고요. 여기에 선을 그을 거야. 왜 여기다 선을 긋는 게 좋냐면,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접점이지? 그치? 접점이야. 접점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뭐가 보여?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보이니까 요렇게 긋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아까 처음에 선 걷을 때는 90도가 나왔지만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그은 거야. 그럼 반원의 원주각 여기 몇 도? 90도지. 맞아? 90도야. 그럼 요 각이랑 어디랑 같은 거야? 이 호의 원주각인 요 각이랑 같은 거지. 그치? 맞아? 그것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면 나 얘도 보인다? 뭐가 보이냐면 이거 선을 그으니까 이 64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64도 누구 거야? 이 호 거야. 이 호의 원주각이 64도지. 그러면 이 호의 원주각이 여기 또 있네. 얘 몇 도야? 64도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원주각은. 그 중에 너네가 잘 골라줘야 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주기도 해야 되고. 자, 여기 64도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 90도. 요각이 나오네요. 64도니까 이각 나와, 안 나와? 90도, 64도 요각이니까 합이 180도 돼야 되니까, 90도에서 64 빼면 여기 26도야. 여기 26도다. 여기 26도야. 그럼 요거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얘도 26도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지?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두 내각의 합은 외각과 같아요. x 더하기 26도는 64도랑 같아요. 그래서 x는 뭐야? 64에서 26 빼니까 38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돼? 그 너네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지?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막 걷니? 아니야. 이유 있게 걷어. 어떻게 걷어? 질은 보여. 질은 보이니까 반원의 원주가 90도다 쓰려고 선 그어봤어. 안 보여? 그래서 이쪽으로 그어본 거야. 이렇게 선 그으니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지. 64도에 대한 원주각도 쓸 수 있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원주각이랑 같다를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많아. 18번 되게 좋은 문제네. 넘어가자. 또 몇 번 해볼까? 12번이야,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자, 12번. 오른쪽 그림에서, PQ는 공통현이라고 한다. 그때 P, O, C 플라임. 여기를 구하래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한 거 같지, 이것도? 안 했어?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막 여기 수직으로 선 긋고 싶고 막 하단 말이야. 근데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이렇게 가는 거네. 뭐가 보이냐면, 나는 이게 보이네. 요 사각형이 첫 번째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 맞아?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겠지. 또, 요 두 번째 PQCD도 두 번째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 맞아?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겠다. 그지? 그러면 자, 여기가 100도야. 여기가 100도야. 그지? 어디도 100도야? 여기도 100도지? 그지? 100도 맞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라고? 180도니까 여기 몇 도야? 80도가 되겠지. 이게 문제에서 준 거네. 근데 이 80도 누구 거야? 이 호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이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은 160도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되겠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자. 더 질문 있니? 없어? 채원이 질문 있어? 한 두 개 정도 더 해보자. 괜찮아. 뭐 해볼까? 빨리 대답 안 하면 넘어갈 거야. 질문 없어? 넘어가? 넘어가자.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원주각은 진짜 끝났다. 자, 이제 대표값을 저번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그지? 어렵진 않아. 근데 굉장히 귀찮아. 귀찮아. 중딩 때만 즐길 수 있는 귀찮음이야.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귀찮은 거 안 해. 근데 진짜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생들 잠깐 가르쳤을 때, 중3 애들 가르칠 때, 이거를 시험에 어떤 학교가 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내갖고 100점이 안 나왔던 학교가 있어. 너무 계산이 진짜 좀 지랄맞게 나와갖고 너무 복잡하게 있잖아. 소수점 계산까지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그런 거 구할 때 나중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 구할 건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막 계산이 식이 막 되게 좀 육체 노동으로 되게 힘들게 그런 것들을 내갖고 이제 100점이 안 나왔던 학교가 있었어. 막 0점 몇 점 까고 막 이렇게 했었던 학교도 있었는데. 자, 정리하면 대표값은 총 몇 종류가 있어? 대표값 세 종류가 있어. 대표값 우리가 배우는 건 세 개야. 첫 번째 뭐야? 제일 많이 쓰이는 평균. 평균 뭐야? 모든 값들을 다 더하고 그 값의 개수로 나눠버리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대표값 뭐 있어?
중앙값이었어. 그지? 중앙값. 얘네들을 숫자로 쭉 나열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이 대표값이 되는 거였어. 근데 중앙값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이 중앙값에서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야. 또 자료의 개수가 뭐야? 홀수개야. 그때는 구하는 방법이 살짝 달랐지? 홀수개일 때는 중앙값이 몇 개? 딱 하나 놓이니까 그게 중앙값이야. 짝수는 뭐야? 짝수개면 가운데 몇 개 모여? 두 개가 모여. 그래서 그 두 개의 무슨 값? 평균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였어. 맞아?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둘을 비교할 때, 아까 채원이가 물어봤던 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자, 보통 중앙값으로 이제 우리는 뭐만 쓸 거냐면 평균만 써. 고등학교 때 평균만 쓸 거야. 중앙값, 최빈값 안 쓸 거야. 근데, 보통 평균을 쓰는데, 자료에 무슨 값? 극단적인 값이 나와. 그 뭔가 흐름을 깨놓는, 갑자기 막 숫자가 확 커지거나 확 작아지는 어떤 그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대표값으로 누가 더 적절해?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배웠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빈값. 최빈값은 뭐야? 이 빈이 무슨 값? 무슨 빈? 빈도할 때 빈이라고 했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할 거야. 최빈값이야. 그래서 중앙값 평균은 모두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인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평균과 중앙값은 숫자로 놓였을 때, 자료가 숫자로 놓였을 때만 쓸 수 있는 대표값이야. 왜냐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려면 뭔가 숫자여야 되지. 더하고 빼려면 숫자여야 돼. 근데 최빈값은 숫자가 아니어도 돼. 그지? 뭐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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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 닭, 막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동물로 나와 있어. 평균이랑 중앙값을 어떻게 구해? 그지? 그때는 뭐가 적절하다? 최빈값을 쓰는 게 적절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자, 숙제 한 거에서 질문 있니? 없겠지. 채점 다 해왔어? 좋아, 이제. 삼포도 배워보자. 자, 오늘 내용이 핵심이야, 얘들아. 오늘 내용이 핵심이고,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통계에서. 이게 다야. 뒤에 뭐 상황하게 나오는데, 진짜 상황하게 틀리는 거는 그냥 뇌를 빼놓고, 문제를 이제 푸는 애들이, 그 뭐 개수, 점 하나 개수 잘못 셌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 아, 점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점 세는 거기 때문에, 진짜 30분도 안 걸려. 뭐 진짜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진도 끝낼 수 있는 내용이야. 우리는 삼포도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삼포도야. 그리고 요 삼포도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교 때 넘어가는 통계 내용이 거의 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대표값 안 배워. 중학급 최빈값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삼포도 관련된 건 나올 거야. 자, 삼포도가 뭘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진짜로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 수학 잘했거든? 삼포도의 뜻이 뭔지 몰랐어. 혼자 공부해갖고. 대체 이 삼포도가 뭘까? 절대 분명히 산에서 나는 포도는 아닌데 산딸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수학인데. 뭘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외하면서 알았어. 애들 가외 가르치면서. 산자가 흩어질 산자야. 흩어질 산. 흩어질 산. 포는 이제 분포되어 있다. 그 포야. 한자야. 그래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산포도라고 하는 거야.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 감이 오니? 써있네. 자, 1번 뭐라고 써있어? 산포도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할 거야. 그럼 그 옆에 산자에 흩어질 산자라고 써놔. 흩어질 산자라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않아. 내가 그 어떤 문제집에 그때 그 가외하는 그 아이의 문제집에 산자 옆에 흩어질 산 이게 써있는 거야. 그때 알았다니까?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흩어질 산자야. 그거 보고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거 대학생 때인데. 흩어질 산자야. 응.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편하게 봐봐. 흩어질 산자야.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흩어져 있어야 돼. 뭘 기준으로 흩어져 있어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지 흩어진 정도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으로 쓰는 값이 무슨 값? 대표값이야. 그래서 먼저 대표값을 배우고 온 거야. 대표값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그 값을 우리는 삼포도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 삼포도에서는 우리 중앙값 대표값 몇 개 배웠어? 3개 배웠지? 근데 삼포도에서는 무조건 뭐만 쓸 거냐면 평균만 쓸 거야. 얘네 안 쓸 거야. 앞으로 중앙값, 최빈값 안 나와. 뭐 삼포도에서는 평균만 쓸 거야. 중앙값으로. 그러니까 자료의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뭘 기준으로? 대표값을 중심으로. 근데 이 대표값 무슨 대표값? 평균만 쓸 거라고.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자, 이거 받아들이고 문제를 보면은 설명을 들으면 되게 쉬울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안 하고 밑에 거 보면 그냥 너네 공식 외워서 열심히 계산만 하는 거 의미 모르고. 자, 봐봐. 어떤 우리 학교 학생이 막 수학 시험을 봤어. 80점, 한 명 80점이야. 또 어떤 애 80점이야. 어떤 애 90점이고, 어떤 애 100점이야. 한 명 더 할까? 아, 몇 명 할까? 이게 지금 몇 점 해야 될까? 아, 몇 점 하지? 70점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고 쳐보자, 얘들아. 5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평균이 몇이지? 하면 이제 다 더하고 5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더해볼까? 15, 16, 23, 32니까 420점이네, 총 합이. 얘를 5로 나누자. 그럼 8, 5, 40, 5, 4, 20. 얘 평균이 84점이야. 5명의 점수가 평균이. 그러면 이 삼포도라는 건 뭐냐면 이 값을 평균을 기준으로 얘네 자료들이 얼마만큼 흩어져 있어. 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래. 평균이 84면은 얘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평균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 14, 4, 6, 16 떨어져 있지. 그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수치로 나타낸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자, 이 평균으로부터, 자, 얘가 70점이지? 자, 70에서 84를 빼면 몇이야? 빼기 16이지. 아, 얘는 평균으로부터 빼기 16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80에서 84를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4지. 이 두 번째 자료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4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4만큼. 얘는 얘에서 빼니까 6만큼,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만큼? 16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말했던 흩어져 있는 정도야. 이 평균, 이 대표값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어? 아, 빼기 16만큼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얘는 이만큼 흩어져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게 절대값이면 뭐가 되는 거야? 84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되는 거야. 84를 기준으로. 84를 기준으로 여기 72만큼 떨어져 있네. 얘는 한 80이니까 요만큼 떨어져 있네. 얘는 90이니까 요 정도 떨어져 있고 100이니까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야, 지금. 이해가? 이게 삼포도라고 얘들아. 흩어져 있는 정도.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내가 구했지. 어떻게 구했어? 자료에서 평균을 뺐지. 그지? 이 자료를 뭐라 할 거냐면 얘네들을 별량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내가 별량이야. 이 별량이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분명히 썼을 거야. 도수분포표 뭐 이런 거 할 때. 자, 이 별량인데, 자,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이 거리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편차라고 부를 거야. 이게 편차야. 차이.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으로 구할 거야. 외워야겠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거리.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각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거리. 왜? 흩어져 있는 정도니까.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고. 몇 미터만큼 또는 뭐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잖아. 괜찮아? 이해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봐봐. 얘들아. 흩어져 있는 정도가 지금 자료가 몇 개니까? 5개니까? 편차가 몇 개야? 5개지. 그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자료가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는데 삼포도는 뭐냐면 얘를 뭘로 나타내야 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야 돼. 자료가 5개니까 얘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야?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 이 5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뭔가 어떤 흩어져 있는 그 어떤 거리의 어떤 딱 그 어떤 대표값이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다 더해봐. 몇이야? 무조건 어떤 자료든 편차의 합은 0이야.
무조건 편차의 총합은 0이야. 항상 0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무조건 평균이 0일 건데 이 자료든 저 자료든 어떤 자료를 해도 어쨌든 무조건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평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의 총합은 0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번까지 읽어보고 밑으로 넘어갈게.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은 양수. 당연한 거 아니야?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겠지. 작으면 음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치? 당연한 얘기지? 아까 내가 거리라고 했지? 이게 거리야, 거리. 평균으로부터 거리야. 근데 이제 그거를 왼쪽으로 떨어져 있냐,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냐가 이제 부호가 결정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밑에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까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자,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들게 편차를 구해놨어. 다시 한다. 편차의 총합이 몇이라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라고. 무조건 0이야. 그냥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을 평균을 구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자, 이 편차를, 왜 얘가 합이 0이야? 부호가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이 부호를 없애버릴 거야. 어떻게? 제곱을 할 거야. 이게 지금 편차였거든? 자, 좀 잘 따라와봐. 이게 편차였거든? 진짜 설명 진짜 자세하게 하고 있어. 이 편차의 부호 때문에 합이 0이니까 이 편차를 제곱을 할 거야. 그럼 부호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럼 16 제곱하면 플러스 256이 되고,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 16, 66, 36, 16 제곱하니까 16 맞냐? 16이 아니고 14죠, 이거. 미안해, 14다. 그치? 70에서 84 빼면 14지? 그래야지 0이지? 그치? 여기 틀렸어. 자, 14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4 제곱하면 196, 16 제곱하면 256이야. 자, 어때? 편차에 제곱하니까 부호가 사라졌지? 맞아?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야. 편차를 그냥 갖고 평균 구하면 평균 0 나와서 의미가 없었으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싹 다 더한다? 숫자가 너무 커. 내가 만든 거라. 자, 196에다가 32 더하고, 여기 36 더하고, 256 더하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68이죠. 68이랑 얘랑 더하면 4랑 6이랑 264네. 그지? 그리고 256이랑 싹 더해주면 520이 되겠네. 그지? 편차 제곱의 합이 520이고 얘를 몇으로 나눠? 5로 나누면 얘가 5로 나누면 뭐야? 평균 되겠지? 그지? 5로 나누면 104야. 자, 이 편차 제곱에 평균이 몇이야? 104야. 괜찮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수치로 표현됐어, 안 됐어? 됐지? 자, 다시 한다. 삼포도가 뭐라고? 각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떤 수치로? 하나의 수치로. 그래서 떨어져 있는 지금 정도를, 거리를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지금 거리를 표현한 거야. 이게 뭐야? 편차야. 근데 편차의 합이 0이야. 그래서 평균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했어?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럼 이 하나의 수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수치가 되는 거야. 괜찮아?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 부를 거냐면 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분산 외워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 외워. 앞으로 이렇게 분산 구할 거야. 앞으로 너네 보고 계속 분산 구하라고 할 거야. 계속 분산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럼 편차가 뭐라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이렇게 구해놓고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버리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지? 맞아? 그게 뭐라고?
분산이라고.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오늘 배우는 거 이거야. 다 배운 거야, 그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 끝이야. 계산은 끝났어. 그럼 요 분산에다가 얘들아,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릴 거야. 이렇게 루트를 씌워버릴 거야. 루트를 씌워버린 값을 이제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를 거야. 얘가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 구하세요 하면 뭐 하면 돼?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끝. 이게 3포도 끝. 이게 3포도야. 다 배웠어, 오늘 할 거. 자, 그러면, 선생님, 분산을 구해놓고 왜 여기다 루트 씌워요? 요것만 의미만 한번 설명해주고 끝낼게. 이제 바로 문제 풀게. 봐봐. 이게 만약에 단위를 갖고 생각해봐. 점수로 했지만, 만약에 단위가 센치야, 별량이. 그럼 평균도 단위가 센치가 되겠지. 그지? 맞아, 아니야? 근데, 그럼 별량에서 평균 뺀 것도 편차도 뭐야, 단위가? 센치가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근데, 편차 제곱하면 이 단위가 뭘로 바뀌어? 제곱 센치로 바뀌지.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도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센치지. 그러면, 별량, 원래 오리지널 자료의 별량의 단위는 센치인데, 얘는 뭐야, 분산은? 제곱 센치가 됐지. 그지? 제곱 센치가 됐잖아. 단위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루트 씌우고 제곱 센치 한 건 뭘로 바뀌어? 제곱이랑 루트랑 바뀌어지니까 센치가 되는 거지. 표준 편차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단위를 맞추려고 루트를 씌워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보통 분산 구하라고 안 해. 표준 편차 구하라 그래. 그럼 분산 구해놓고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너네가 기억할 거 뭐야? 이제 3포도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제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냥 계산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대답해. 분산 어떻게 구해? 아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냥 말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알겠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문제 1번 같이 해볼 테니까 쓰지 마. 쓰지 마 줄게. 어차피 너네 이거 오늘 다 풀어야 되니까. 자, 지울게요. 자, 진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다 외워버려요. 자,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 있는 5가구 자녀의 편차를 나타낸 거야. 이게 편차네. 이미 편차야?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했지. 그걸 이미 구해놨어. 그럼 얘들아 편차합이 몇이었어? 편차합은 항상 몇이야? 0이야.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랑 소거되니까 x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괜찮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B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래. 이게 뭐야, 얘들아? B가구의 자녀가 뭐야? 얘가 별량을 말하는 거야. 별량 구하랜다, 얘들아. 자, 별량. 그럼 뭐야? 우리 편차 어떻게 구했어? 편차는 별량에서 뭘 빼는 거였어? 평균 빼는 거였지. 맞아? 근데 지금 B가구의 편차 우리 구한 게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별량을 네모라고 하면 평균 몇이래? 2명이야? 그게 몇 명이어야 돼, 별량이? 야, 3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지. 1이지. 1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자연수 몇 명이에요? 1명이요. 이해가니? 너의 첫 번째로 기억할 거 뭐라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리고 편차합은 몇이다? 0이다. 0이다. 쉽지 않냐?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서 분산까지 구하고요. 좀 너네 풀 시간 줄게요. 그거 하고 쉬자. 필수 문제까지는 하고 쉬자. 자, 이번에는 2번 보자. 2번. 자, 다음 표는
하연이 어디야 이거? 잠깐만. 또 이거야? 그래. 다음 표는 자꾸 편차를 주네. 편차 내가 구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나보고 구하라고 할 거야. 자, 6회 걸친 턱걸이 횟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세요. 얘들아 편차 몇이라고 그랬어? 합은 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랑 x랑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1이랑 더한 게 몇이어야 돼? 0이 돼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2 x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1이 0이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소거해주고 0은 의미가 없고요. 남은 거 계산하니까 x 마이너스 2에서 1 더하니까 빼기 1 남고 얘가 0이야. 그럼 x는 몇이야? 1이네. 얘 편차 1이었던 거야. 그지? 괜찮아? 괜찮지? 자, 이제 분산 구한다. 자, 칠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자꾸 그렇게 대답할 거야? 나는 그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별량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게 어렵게 외울 거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외우면 네가 못 외워. 어떻게 해? 분산 어떻게 구해?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거기다 줄친 거 아니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 편차를 뭐 할 거야? 자, 제곱할 거야. 편차 제곱할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3, 아니 4. 3 제곱하면 9, 1 제곱하면 1, 빼기 3 제곱하면 9, 0 제곱하면 0, 1 제곱하면 1이야. 얘네들이 편차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제 평균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어떻게? 싹 다 더해. 10, 10, 4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24고 얘를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눠. 그래서 분산이 4인 거야.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4 정도 흩어져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이 분산에 루트 씌워버리면 돼. 루트 4는 몇이야? 2지?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 어떻게 구해? 대답 왜 못해 계속? 할라 있어? 바로 탁 튀어나와야지. 오늘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리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따로 외우라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 빨리 필수 문제 1번하고 2번 해보세요.